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퇴진시켰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방정식은 힘들지만 단순했습니다. 이미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충실하게 배우고 익혀 쉼없이 도전하고 따라잡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 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효율성 높고 속도감 있는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예고하며 초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방할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 쓸 정답도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통째로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대체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 세계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서서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습니다.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이니셔티브의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낭만이나 희망 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절박한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은 늘어납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나 못 살겠다는 신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동행합니다. 이 땅의 반만년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도전하고 또 이겨온 서사입니다.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독재 권력의 군합발에 억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희망은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해방의 빛을 찾았고 분단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산업화를 일궈냈고 군사 독재 정권의 총칼을 뿌리치고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 위기조차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제 개혁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졌고 IT 강국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될 것입니다. 식민 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선대들은 문화 강국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K 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습니다. 새 길을 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종식은 우리가 이루게 될 위대한 성취의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유권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야국강식의 세계 질서와 경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적 표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처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통령 경선 캠프를 함께 이끌어 가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선대본부장이십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셨고 오랜 당무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민주당을 잘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괄본부장입니다.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을 역임하셨고 또 제 처가 동네인 우리 충청의 인물이십니다. 강훈식 총괄본부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충청 분이신데요. 청와대 대변인 또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친절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박수현 공보단장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황실장이십니다. 당 전략기획에 아주 능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유연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우리 캠프에 역량을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한병도 상황실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책을 담당하시게 될 분이십니다. 예결위 간사 원내수석 부대표 또 국회 기재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네, 제20대 대선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정책본부장 안 맡게 되길 바랍니다. 네, 윤우덕 정책본부장이십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무전략본부입니다.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당 사무총장 또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서 전방위로 활약을 했던 분이십니다. 김영진 정무전략본부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서실 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주셨고 제 지근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또 한 번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이혜식 비서실장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변인이십니다. 원내 대변인인데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캠프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시게 될 것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좀 늦어버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소영 오늘 제가 아침에 연락을 했더니 지역에 계신다고 연락이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소영 토론본부 본부장도 안 계시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승부를 겨루는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공통으로 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내기 위한 팀입니다. 에너지를 결집해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 출발 베이스 캠프인 우리 경선 캠프가 시작합니다. 민주당원이라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힘을 모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행은 누가 하시나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네요. 네, 지금부터 네. 백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소속 매체 밝혀주시고 성함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네. 그 윤석열 정부 시기에 감세 정책이 여러 가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수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대표님 집권하시면 증세하실 계획 있으신지, 있으시면 누구한테 어떤 세금 더 거둘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증세를 할 것인지 감세를 할 것인지 얘기를 지금 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경제TV 전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핵심 비전은 이제 지방적 공정 성장이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오늘 제시해 주신 K 이니셔티브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두 가지가 뭐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본질적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공정성에 좀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성장에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겼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K 이니셔티브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영역을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K컬처 콘텐츠 부분은 상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K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 문화 콘텐츠 또 민주주의 가치 이런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해서 성장의 한 축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대표분에서 말씀해주신 내란 공식이랑 이채혁명 두 가지 좀 여쭤보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내란 정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내란이 공식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하나 여쭙고 싶어요. 이채혁명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는데 공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2030 여성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 문제를 서로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오늘 비전 발표하시는 자리니까 2030 여성 유권자들을 위한 비전은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하시죠. 첫 번째로 내란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언제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서는 저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또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저는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국가 질서의 근본은 헌법 그리고 그 하위 규범인 법과 규범들일 텐데, 최고 규범인 헌법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야 된다.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빛의 혁명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했지요. 그건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이고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대선 출마인데 두 가지가 뭐가 달라졌는지랑 그만큼 이재명 후보란 사람은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많은 게 변했지요.
객관적인 국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을 것이냐, 제자리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저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저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죠. 진정한 의미의 반국가 세력. 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위협, 이런 게 저번 대선에 최소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와 퇴행의 과거로 갈 것인지 회복과 성장 발전의 정상적인 세기를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 또는 분수령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객관적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이 좀 달라졌겠죠.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중정 더 자주 뵐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좀 경제 질문도 좀 아까 한국경제 질문 받았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국내 경제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지금 금융선거인단 방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자원선거 시대를 맞아서 권리자원에 물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죠? 제가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네, 경제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의뢰관한테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수송배 사범을 서울경제신문 송종훈 기자입니다. 어제 영상과 같이 보면 이제 경제 성장과 국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첨단 산업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투자한다. 네. 그리고 국위 외교에서도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기업이 강조됐던 게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과 어떤 정부의 거버넌스를 형성한다든지 기업의 역할을 주문하신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최규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와 조금 관련이 있는데 경제 외교 상황도 많이 변했죠. 당시와 지금은 몇 년 사이이긴 하지만 경제 질서랄까 국제적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대부분도 아마 이제는 소위 거대 언어 모델, 소위 뭐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놀랍니다. 우리 보좌진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경쟁은 국가 단위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실 국가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경쟁 활동은 사실 다 기업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업들도 이제는 국가 내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위 글로벌 기업으로 정말 초거대 자본력,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개별 기업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 투자든 연구 개발이든 인재 양성이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 경쟁에 나서든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관여, 지원,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결국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하죠. 또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쟁들은 기업이 하죠. 다만 그 기업들이 좀 더 공익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또 그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익을 누군가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정 창업 기업이 다른 나라에 인수 합병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기회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거겠죠. 약간의 경제 패러다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